여러분 안녕하세요. 이곳은 녹아내린 금속이 비처럼 쏟아지고 우주선이 내달리는 속도에 맞먹는 폭풍이 몰아치는 세계입니다. 지구의 생명체는 심지어 극한 환경에서 살아남는 미생물조차 단 1초도 버티지 못할 만큼 말 그대로 지옥 그 자체인 행성. 이런 곳을 채널에서 소개하는 건 정말 오랜만이네요. 여러분, 여기는 토픽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꼭 보여드리고 싶은 놀라운 세계가 있습니다. 아무도 가까이 다가갈 수 없을 만큼 가혹하고 심지어 대기의 상하까지 완전히 뒤바뀐 이 별을 함께 보시죠.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여기가 새롭게 등장한 지옥입니다. 과학자들이 지옥 같은 행성에 놀라지 않게 된 지도 벌써 꽤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조금이라도 천문학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잘 아시겠지만 우리 태양계 밖에는 금성이 마치 휴양지처럼 느껴질 만큼 극단적으로 험악한 천체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오늘 소개할 주인공은 그런 별들에 익숙한 천문학자들마저 혀를 내두르게 만들었다는데요. WASP-121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 항성은 질량과 크기는 태양과 비슷하지만 조금 더 뜨거운 별로 분광형은 F6V로 분류됩니다. 이 별은 지구에서 보면 뱀주인 자리 방향으로 약 850광년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2015년 이 항성 주위를 도는 행성이 발견됐습니다. 지금까지 이 별 주위에서 발견된 유일한 행성이며 천문학의 명명 규칙에 따라 WASP-121b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2022년에는 이 항성이 현재 바레인 지역에 뿌리를 둔 고대 문명 이름을 따서 비공식적으로 딜문이라는 별명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행성 역시 같은 맥락에서 티로스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죠. 이 이름은 고대 그리스인들이 바레인을 일컬었던 표현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티로스는 핫 주피터라고 불리는 종류의 행성인데요. 핫 주피터란 중심별과 너무 가까워서 강하게 가열되고 있는 거대한 가스행성을 말합니다. 우리 태양계에는 이런 핫 주피터가 존재하지 않지만 전체적으로는 우주에서 꽤 흔한 유형으로 알려져 있어요. 티로스는 밀도가 굉장히 낮은 행성입니다. 질량은 목성과 비슷한데 부피는 거의 2배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이건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현상이에요. 중심별의 열을 강하게 받으면서 행성 자체가 팽창하기 때문이죠. 쉽게 말하자면 티로스는 중심별에 너무 가까이 있어서 단 30시간 만에 한 바퀴를 돕니다. 이렇게 가까이 붙어 있다 보니 당연히 항상 같은 면이 별을 향하고 있죠. 핫 주피터의 조건은 대체로 매우 극단적입니다. 태양계에서 가장 뜨거운 행성은 금성이고 가장 강한 바람이 부는 곳은 해왕성인데요. 그런데 핫 주피터는 금성보다 훨씬 뜨겁고 해왕성을 능가하는 폭풍이 몰아치거든요. 이처럼 온도가 높은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런 행성들은 태양계의 모든 행성들이 받는 에너지를 다 합친 것보다도 더 많은 에너지를 중심별에서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바람은 왜 그토록 강하게 부는 걸까요? 그건 바로 행성의 양쪽 반구 간에 엄청난 온도차가 있기 때문입니다. 핫 주피터는 항상 같은 면이 별을 향하고 있어서 한쪽은 영원한 낮, 다른 한쪽은 영원한 밤이 계속되는데요. 학교 다닐 때 배운 물리 수업을 떠올려 보세요. 따뜻한 공기는 위로 올라가고 차가운 공기는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밤의 반구에서 불어오는 차가운 공기가 낮의 반구로 흘러가면서 데워져 위로 상승하고 반대로 낮의 반구에서 발생한 뜨거운 공기는 밤의 반구에 도달하면 식으면서 아래로 가라앉습니다. 이런 순환 과정이 반복되며 대기가 계속해서 휘저어지게 되고 그 결과 엄청난 강풍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낮의 반구 한가운데 태양이 머리 위에 위치한 이른바 태양 직하점에서는 강력한 사이클론이 끊임없이 몰아치며
대기의 움직임을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다는 점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극단적인 조건은 핫 주피터라면 오히려 당연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엔 티로스가 특별히 눈에 띈다고 생각한 사람은 없었죠. 그런데 이후의 연구에서 믿기 힘들 정도의 사실이 밝혀지게 됩니다. 2025년 초 오랜 기간 쌓인 관측 데이터를 바탕으로 티로스의 대기를 수치 모델로 분석한 결과가 나왔는데요. 그 결과가 정말 엄청났습니다. 장렬의 비. 이 수치 모델 덕분에 티로스의 낮반구 온도가 무려 2500도에 달한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이는 현재까지 알려진 외계 행성 중에서 가장 뜨거운 수준입니다. 이 정도의 온도라면 금속이 녹는 건 물론이고 일부는 기체로 증발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거대한 행성의 대기에는 익숙한 수소와 헬륨뿐만 아니라 티타늄, 바나듐, 철, 마그네슘, 칼슘 등 다양한 금속의 기체도 함께 섞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놀랍게도 티로스에는 물도 존재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대기 중에서 물을 구성하는 원자가 실제로 관측된 것이죠. 이런 환경에서는 티로스에 내리는 비는 마치 폭격처럼 쏟아지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낮 반고에서 상승한 금속 증기가 밤 반고에 이르면 급격히 식으며 날카로운 금속 조각으로 응결되어 비처럼 쏟아지는 겁니다. 참고로 이 행성에는 단단한 지표면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거대한 가스 행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쏟아지는 강철비는 전부 대기의 바닷속으로 가라앉습니다. 이후 해류의 흐름을 따라 다시 위쪽으로 올라가 증발하고 또다시 비가 되어 내리게 되는 것이죠. 마치 자연계에서 볼 수 있는 물의 순환과도 비슷하지만 여기서 순환하는 건 물이 아니라 철과 티타늄이에요. 티로스 내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지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어렵습니다. 어쩌면 최신 슈퍼컴퓨터로도 이 행성 내부를 계산해내는 건 불가능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으로선 대기에서 일어나는 일만으로도 충분히 놀라운 수준이죠. 티로스는 아마도 지금까지 천문학자들이 관측한 것 중 가장 바람이 심하게 부는 행성일 겁니다. 이곳의 대기 흐름 속도는 시속 7만 킬로미터, 초속으로는 무려 19km에 달합니다. 참고로 지구의 중력을 벗어나 우주로 나가려면 초속 11km만 넘기면 됩니다. 만약 이런 강풍이 지구에서 불었다면 지구의 대기는 단숨에 모두 날아가 버렸을 거예요. 언젠가 인류가 아인슈타인의 감옥을 벗어나 티로스의 탐사선을 보낼 수 있게 되더라도 그 탐사선이 단숨에 박살나지 않도록 하려면 엄청난 기술이 필요할 겁니다. 이 정도 속도의 바람과 부딪힌다는 건 같은 속도로 벽에 충돌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거든요. 다만 이 벽은 어떤 손상도 입지 않죠. 말할 것도 없이 탐사선은 말 그대로 원자 단위로 산산이 부서질 겁니다. 지금 시점에서 티로스는 인류가 알고 있는 외계 행성 중 가장 극단적인 천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지금까지 소개했던 영상 속에도 금속의 비가 쏟아지는 행성들이 있었지만 티로스를 뛰어넘는 사례는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언젠가 과학자들이 더 놀라운 무언가를 발견하더라도 우리가 놀랄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 광대한 우주는 아직도 셀 수 없이 많은 비밀을 감추고 있으니까요. 거꾸로 된 대기. 티로스는 모든 게 놀라움의 연속입니다. 기후 조건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지옥 같은 행성의 대기는 너무나도 기이해서 다른 유사한 천체들과는 모든 것이 완전히 거꾸로 되어 있죠. 우리가 지금까지 알아온 행성들의 대기는 대체로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하층 대기는 행성 표면의 온도차에 따라 기류가 형성되고 상층 대기는 항성의 빛의 세기에 더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티로스의 경우 알 수 없는 이유로 하층 대기가 가장 강하게 가열되고 있습니다. 낮 반구에서 끊임없이 강풍이 불어오면서 행성 전체가 거대한 헤어드라이기처럼 작동하고 있는 셈이죠. 중간층 대기도 일반적인 행성과는 사뭇 다릅니다. 여기서는 적도를 따라 행성 전체를 감싸는 강력한 기류가 항상 흐르고 있습니다.
이 공기에 띄는 티로스의 자전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회전하고 있습니다. 상층 대기에도 비슷한 기류가 존재하지만 여기에서는 기류가 단지 앞으로만 나아가는 게 아니라 약간 위쪽을 향해 흐르기도 합니다. 티로스는 말하자면 약간 녹아 있어서 일부 원자와 분자가 대기 밖으로 탈출해 우주 공간으로 날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매우 이례적인 구조의 원인은 현재로서는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티로스의 내부 구조를 더 면밀히 조사할 수만 있다면 많은 것을 알 수 있겠지만 지금의 우리 기술로는 역부족이죠. 어쩌면 이 행성에는 강한 자기장이 있어서 마치 전자레인지처럼 작용해 하층 대기를 더욱 뜨겁게 만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만 조석 고정 상태에 있는 행성이 그런 강한 자기장을 가질 수 있는지는 아직까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가능성으로는 딜문의 강한 자외선이 티로스를 가열하는 데 영향을 주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딜문은 매우 밝은 별이고 티로스는 그 바로 옆에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어느 쪽이든 지금으로선 확실한 결론을 내리긴 어렵습니다. 티로스와 그 독특한 구조는 앞으로도 오랫동안 과학자들을 골치 아프게 만들 가능성이 크겠네요. 기본적으로 핫 주피터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너무 적기 때문에 조금만 특이한 특징이 발견되어도 항상 큰 뉴스처럼 느껴지는데요. 이번 사례는 실제로 심각한 이상현상과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앞으로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면 반드시 여러분께 다시 소개해 드릴게요. 그때까지는 이 우주가 우리에게 어떤 신비롭고 알려지지 않은 세계를 더 준비해 두고 있을지 함께 상상하며 기다려보도록 하죠. 이번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SNS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